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월 23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는 FOMC가 있고요. 그리고 엔솔 상장이 있고요.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금요일 날 저희 그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 요게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주 상황입니다. 지난주 대단했습니다. 다우 마이너스 4.58, 나스닥 마이너스 7.55, S&P 500 마이너스 5.68. 우리나라 역시 하락폭이 좀 제법 컸는데, 미국보다는 양호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떨어진 이 양을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가 뭐 선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먼저 다우입니다. 보시면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봉상으로 보면 121선까지 뭐 다 이탈을 한 상태로 전 저점 부근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당연히 요 지금 34,000포인트 전후한 자리 정도 지지 가능성이 좀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일봉상으로도 보시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 하락세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거의 뭐 이 정도 같으면 6%, 7%, 7, 8% 정도 지금 떨어진 상태잖아요. 상당한 정도의 지금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60주선 근처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 자리는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요것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나스닥을 보면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직전 저점은 일단 이탈들을 다 했고요. 그 밑에까지 내려서 13,700포인트까지 지금 위협을 하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대략 지금 13,700포인트 초반 정도가 한번 지켜줄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한데, 지금 깨진 상태에서 보면 여기가 만약에 밀린다면 13,400포인트 정도까지도 일단 한번 또 밀릴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60주선을 일단 이탈을 했어요. 다우 같은 경우 60주선이 약간 남아 있었는데 나스닥은 60주선을 지금 몸통으로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 이 자리 다시 회복 못하면 14,20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이 자리 회복을 못하면 단기적으로 V자 반등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회복을 해야만 하는 자리에 와 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 뭐 낙폭 적지 않습니다. 제법 큰 상태고요. 즉 전저점은 일단은 이탈을 한 상태고 이 10월 달에 저점 부근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S&P 500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양호하죠. 이 떨어져 있는 이 다우보다도 여유 폭이 아직 좀 더 있는데, 일단은 뭐 여기까지 열어는 놔야 되겠죠. 4200 한 6, 70포인트까지는 일단 열어는 놔야 합니다. 열어는 놔야 되는데, 일단 요번 주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한번 봐야 될 텐데,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 지금 딱 보시면 실질적으로 밀리기 시작한 거 3주째 됐는데 그 전주 뭐 보합으로 버틴 거 생각을 하면 요번 주에 지금 하락이 좀 컸던 정도 상황, 1월 첫 주에 조금 하락폭이 약간 있었던 상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지금 지난 6월 이후부터 계속 지금 고점을 낮추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지난주에는 급기야 직전 저점까지 일단 한번 이탈을 한 상태까지 내려왔습니다. 별로 좋은 그림은 분명히 아닌 상태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지금 60주선 정작 이탈한 상태고요. 120주선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지 라인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뭐 2,800포인트 정도 라인을 지금 보고는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은 좀
음 애매한 자리가 그런 위치에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 10월 저점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태인데 코스피가 일단 지난 저점을 일단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한 번 정도는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밑으로 열려 있는 상태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닌 상태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안에 내용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느냐? 일단 경제 지표가 좀 전반적으로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부 1월 달 들어와 가지고 지금 나오는 이 경제 지표들을 보면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해결 조짐 가능성의 이 조짐을 좀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좀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지표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태.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문제인 상태다. 그 다음 지난주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국채금리 급등이었습니다. 왜? 예멘 사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터키 송유관 폭발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어제였죠. 어제 그저께였죠. 한두 달 전부터 나왔던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어제 일단 미러 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만 입장 차이를 조금 확인한 정도의 연장선.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인 건 차후 다시 문디반 상의를 좀 해본다 이런 얘기 정도까지는 합의를 했던 것 같고요. 다음 합의 때는 지금 이 러시아 쪽에서 제시했던 이 어떤 대안, 그 대안에 대한 답을 미국이 주기로 일단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나왔던 뉴스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대사관 가족들이라든지 이 관료들의 가족들 일단 대피 명령을 내렸던 부분,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썩 원만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히 예멘, 터키 이 문제가 터지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유가 급등은 결국 지정학적 불안정성 당연히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부분이 유가였잖아요. 이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하니까 인플레이션 또 심해질 수 있겠는데 라는 이 우려감에 이렇게 되면 연준의 정책은 더욱더 매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부분, 이게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신흥국들까지 해서 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끄집어 내렸던, 미국 증시를 끄집어 내림과 동시에 끄집어 내렸던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 이게 지금 돌발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태들이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의 투심도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또 한 번 터지고 또 한 번 터지고 이런 식으로 돌발악재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의 이 약세를 더욱더 유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난주 계속 관찰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FOMC에 대한 경계감, 최근 들어서 1월 금리 인상 얘기도 나왔고요.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0.5%, 50bp를 한꺼번에 내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들과 함께 월가 쪽에서 지금 조금 매파적인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과 요 얘기들,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장 하락폭을 더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독점 금지 규제법 관련해서 상원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가지고 이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또 반영이 됐었죠. 그래서 대형 기술주들의 약세를 또 유도를 했습니다. 이 안 좋았던 내용들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나왔었고요. 국내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이 있었었고, 여기 114조가 몰렸다는데, 우리 지금 예수금이 70조 전후잖아요.
60조에서 70조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물론 이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또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지금 60조에 70조 사이 정도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114조가 몰렸다 그러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엊그저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기사에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상장은 코스피의 유상증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전면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수급 왜곡이 계속해서 지난 한 주 있었었고요. 이번 주 아마 다음 주도 수급 왜곡 현상은 조금씩 뭐 정도의 문제지 조금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에 이제 신라젠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일단은 상장 폐지 쪽에 이 결론이 1차적으로 지금 나온 상태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재심을 청구해 놓은 상태인데 아마 다음 달 정도쯤에 결론이 다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뭐 한때 우리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상당했잖아요. 이게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있으시고 개인적으로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제 개인 사견인데 나름대로 회사에서 지금 이 거래소 쪽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조금 해결을 하기 위한 몸부림들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걸 오히려 상장 폐지시키는 게 오히려 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인지 조금 좀 개인적으로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뭐 어쨌든 뭐 결국 결론은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주 특히 이제 넷플릭스가 또 금요일 날 한번 또 이 목요일 날이죠. 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크게 한번 또 광풍을 끌고 왔었는데 실적은 좋았죠.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이 나왔고요.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문제는 1사분기 금년 1사분기 가이던스가 크게 위축이 되면서 뭐 시간 외에서도 하락폭이 컸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시간 토요일 날 21% 하락을 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또 조금 변수가 됐었던 부분이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반면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중국 쪽에서는 LPR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중국의 최근 부양책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르게 이걸 시키기 위해서 냉각시키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쓰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긴축 정책이 시작이 돼 왔었고 올 초에 많이 쪼았잖아요. 쪼고 나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한때 막 굉장히 컸었고요. 작년 9월, 10월 달에 컸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다시 부양책을 쓰는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그 욕실의 샤워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뜨겁다고 찬물 확 벗을 때 중국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지 미국 똑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볼 자리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이 중국의 부양책은 그나마 이 아시아 증시, 우리 증시에도 마찬가지고 뭐 부정적 요인은 아니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 외에 뭐 확진자 최근 우리나라 지금 어제 오늘 뭐 확진자 지금 상당하죠. 최근 변이로 인해서 상당히 뭐 지금 사상 두 번째 7,000명을 지금 넘어선 상태인데 아마 뭐 정부 쪽 얘기를 들어보면 2월 중순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 같고요. 일본도 지금 상당하고요. 미국이나 이쪽은 지금 현재 한참 피크를 치고 지금 살짝 피크 아웃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지금 조금 있는 정도의 상황, 뭐 요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중증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요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와,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올 한 해 이 정도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크게 무리가 없겠다 싶을 만큼 1월 지금 3주 지났습니다. 1월 셋째 주까지 아직 한 주가 남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악재들을 보면요. 글로벌 시장 쪽에서 나왔던 악재를 보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악재로 보여지는 걸 깔고 가는 부분에서 금리 인상, 테이퍼링, 공급망 문제, 인플레이션 우려 이거 지금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잖아요. 깔고 가고 있는 상태에서 1월 첫 거래일부터 시작을 해서 3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고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겠다라는 얘기까지 3월달 축소 얘기까지 나왔다가 지금 현재 정리가 된 부분은 일단은 파월 의장이 하반기로 대차 대조표 축소는 하반기로 지금 넘겨놓은 상태고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인데 지난주에 새롭게 나왔던 얘기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 3월달 50bp 인상 가능성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시장의 우려가 좀 과도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언더슈팅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연초부터 ASML 독일 공장 화재로 인해가지고 반도체 섹터들 그때부터 또 공급망 문제로 또 문제가 되면서 밀리기 시작을 했었죠.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봉쇄 확대 시안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2월달 다음 달 이 베이징 올림픽과 함께 더 강화를 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돌발 악재로 또 등장을 했었고요. 또 생각지도 못했던 예멘 그리고 터키 송유관, 이건 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지난주 특히 또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고요. 우크라이나 문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입니다. 러시아 쪽에서 금요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입니다.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 금지 보고서가 나오면서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암호화폐를 금지시키는 이런 조치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 내용들이 지금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현대산업개발 이 사고, 그다음 매드팩토 사태, 셀트리온 사태, 위메이드 사태, 신라젠 상패, 카카오 사태, 이거 뭐 지금 결국은 그 대주주 매도 이후에 경영진 사퇴했는데 뭐 이미 지금 다 된 상황이니까. 그다음 엔솔 상장, 안트로젠 이거 뭐 금요일날 나왔던 얘기잖아요. 안트로젠 임상 실패, 그리고 금요일날 동시효과에서 나왔던 얘기죠. 에코프로비엔 공장 화재. 뭐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그동안 제가 이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심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단기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까지, 기존에 우려됐던 내용들은 그대로 오고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돌발 악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하기가 지금 정말 너무 많이 힘든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뭐 예상한 게 당연히 지금 틀릴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돌발 악재가 좀 여느 때처럼 좀 잦아들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제 수그러들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들 한번 보죠. 일단은 뭐 중요한 부분입니다. FOMC. 개인적으로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 그 다음에 3월 50bp 인상 가능성,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선을 조금 윤곽 힌트 정도는 제시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3월 50bp까지 요 부분, 그 다음 1월 금리 인상 요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조금 시장의 안정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물론 이 1월 FOMC에서 대차 대조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로 봅니다. 하지만 당장 시행한다 얘기는 아닐 거고요. 경제 지표 보겠다. 지금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지금 연준의 스탠스, 시장과 하고 있는 소통,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표 지향적이잖아요. 경제 지표가 나온 상황을 보고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 그리고 파월 의장도 그렇고 연준의 본래 생태적인 상황에서 시장의 충격을
적게 주려고 하는 성향, 물론 때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과거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가급적 아주 뭐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시켜 주면서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상 놓고 봤었을 때는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조금 시장을 살려는 들이게 하지 않을까, 일단 예상과 함께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순서대로 26, 28, 25, 27, 28이죠. MS, 테슬라, 애플 실적이 있는데 이번 실적 나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넷플릭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건 1분기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본다. 만약에 가이던스가 크게 무리만 없는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준다면, 이건 뭐 가정입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요 파월의 발언과 함께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이유를 넘어갈 수 있는 변곡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요. 경제 지표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와 미국, 우리나라 이제 25일 날 4분기 GDP 발표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27일 날 GDP 발표가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의 12월 PCE 중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인플레이 요소입니다. 얼마나 전가가 됐는지 이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 부분이 최근에 기관들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어차피 얘가 이제 나중에 2월 8일인가요? 이제 특례 코스피 200으로 특례 상장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추정 자금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자금을 지금 모으는 상황이 기존부터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를 위해서 삼성전자를 지금 매도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진짜 코스피의 유상증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공룡급 이 IPO가 한 5개 정도 있었는데 그 5개 정도의 공룡급 새로운 신인들이 들어오고 나서 시총이 똑같다? 진짜 말 그대로 그럼 다른 애들 다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유상증자하고 똑같은 이 상황이 나와버린 거죠. 좀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게 진짜 좀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뭐 다음 달에 또 있잖아요. 계속해서 뭐 4조짜리, 3조짜리 급의 뭐 좀 이 엔솔 같은 경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수급에 대한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 때문에 눈치 보기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아마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수요일 정도가 피크가 될 것 같고요. 수요일 정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명절 연휴 때 현금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수요일 날은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일 하루 정도는 조금 설 연휴에 따라 가지고 수급 개인들 수급에 조금 이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위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번 주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요거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요게 어떻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상은 간단한 예상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예상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큰 이 매머드급으로 설명조차 안 될 정도로 큰 규모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요. 자, 이번 주 예상을 보면요. 일단 2840을 좀 그래도 좀 지켜주기를 바랐는데 일단은 깨지고 마감을 했고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옵션 만기에 따라 가지고 만기일 영향으로 급락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청산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청산이 좀 나온 것 같아서 미국 시장은 다음 주부터는 또 조금씩 눈치 보기 하다가 FOMC 이후에 좀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2800에서 2900 정도를 일단 잡아봤고요. 코스닥은 915에서 한 980 정도 잡아봤습니다. 이번 주 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섹터는 그래도 반도체 아닐까
그래도 반도체가 아닐까 일단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자동차, 금융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새롭게 이제 조금 넣어 봤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뉴스로 올려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음 이제 그 인적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통과 가능성 조men친 의원이 이쪽 관련해 가지고 통과 가능성을 내비쳐 줬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을 가능성 그 부분 때문에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데 요건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통과가 되기 이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대감만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너무 양치기 소년을 많이 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돼야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고렇게 보여집니다. 하루하루 정말 이 힘든 구간 올 초 1 월부터 정말 이렇게까지 많은 돌발 변수가 있었던 적이 개인적으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든 구간을 지금 지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변곡이라는 단어를 제가 인제 처음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번 이 구간에서 처음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고에 대한 기대감 정도는 가지고 있다. 지금 구간을 잘 넘겨야 슬기롭게 잘 넘겨야 나중에 기회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구간입니다만 잘 대비하시고 잘 준비하셔 가지고 요 내려온 파도 이후에는 올라가는 파도가 나올 겁니다. 요때 잘 기회를 포착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때를 위한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